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우크라이나로 송환될 이 포로들이 탔던 러시아 군용 수송기가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에 격추됐다. 그래서 그 수송기에 타고 있던 이 우크라이나인 포로들이죠. 우크라이나인들 65명을 비롯해서 74명이 즉사했다. 이거 우크라이나의 전쟁 범죄다라는 이 러시아 측의 보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 신인균의 국방TV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이건 러시아의 자작극이다라는 아주 그 치밀한 정황 증거들을 다 지금 제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러시아가 자작한 자작극이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또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정말 굴욕스럽게도 이란의 조종을 받는 이란 추종 민병대들에 의해 미군이 쫓겨나오는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머리 위에 이고 살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는 고사하고 우려조차 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태반인 대한민국과 달리 옆나라 일본은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저러는데 우리가 이래도 되는지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본이 올해부터 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대피한 주민들이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대규모 지하 대피소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월 25일 보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일본 수도인 도쿄인데요. 도쿄는 적이 도쿄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경우 지상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프로토콜을 만들고 대피한 주민들이 장기간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물과 식료품, 의약품, 비상전원, 통신장비, 환기 시스템이 갖춰진 대피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현재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방제 비축 창고와 미사용 시설 등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대피소를 우선 설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지하 대피시설 건설과 유지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지하철과 민간 지하 건물 등의 대피소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요. 지자체와 기업이 대피소를 설치할 경우 재정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지하 대피소 확보 작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 개입에 대한 중국의 반격이 현실화될 경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일본보다 더 극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민방위 방공호라고 이름만 써붙여진 형편없는 대피시설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야 할 때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지금 일본이 만든다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아직 사진 공개된 건 없는데, 자,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또는 미사일, 중국의 공격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지하 방공호 시설을 만든다. 도쿄도부터 먼저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하 시설들을 여기에 이제 환기 시설을 만들고 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각종 그 비상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재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장기간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북한이 우리 불화살 전략 순항미사일 쐈어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우리 신인균 국방TV에도 그거 올리면 조회수도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 관심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조차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조회수로 바로 그냥 표현되어 나옵니다. 아, 나는 관심 있어. 아니에요. 클릭 안 해요. 그만큼 관심 없다 이겁니다. 관심이 없으니 정치인들도 거기에 관심을 뒷전으로 내버려 두죠. 자, 북한이 오늘 불화살이라고 하는 전략 순항미사일은 뭐냐? 전략자가 붙으면 핵탄도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그걸 여러 발 쏘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핵 대비한 방공호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방공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방공호라고 민방위 대피소라고 적어놨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요즘 지하 주차장 기둥도 안 박아서 그냥 무너질 듯한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발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강한 방어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생물학, 화학무기 이런 것들에 대비해야 돼요. 환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대피소라고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지하로 들어가는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무기가 터졌을 때, 그 화학 또 생물학 무기가 터졌을 때 생물학 또 방사능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차단 도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내부의 공기가 또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공기를 또 빨아들여야 되고 내부 공기를 내보내야 되겠죠. 공기 순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내부에 오염된 공기, 화학무기에 오염된 공기 바로 들어오면 안 되죠. 공기 정화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화를 해서 내부에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은 공기들을 빼내고, 이렇게 해야 이 지하시설에서 생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방위 시설이 대피소라고 붙어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그런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또 이럽니다. 그거 하면 우리 아파트 관리비 늘어나는데 그건 뭐 하냐? 언제 핵 터질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지하철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대피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하철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단도 있는 데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그 공기 정화시설, 순환시설 있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일본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저 핵무기 또 화학무기에 가장 심하게 노출된 나라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하나냐? 국민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왜? 국민은 나에게 돈을 직접 꽂아주는 여기에 관심이 더 많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어목한 날에 유력 정치인들이 누구지 뭐 이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예비군 훈련 잘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좀 잘 지켜주세요. 이 말은 안 하고 예비군 훈련 기간 줄여줄게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 또 표가 또 나와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 세력의 파상 공세에 미국이 결국 백기를 들 모양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면서 미국이 이들 두 나라에 배치된 미군 병력 철수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가디언즈의 평가대로 이제 중동의 패권국은 이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자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미국이 현지 미군 병력 철수 관련 서한을 이라크에 보냈으며 곧 철수 준비를 위한 양자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로이터와 CNN 등 복수의 외신이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미 국방부는 이라크와 고등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해당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이라크 내에 더 이상 IS 관련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이라크에 2,500여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지만 이라크 내 IS 세력이 사라짐에 따라 더 이상 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다는 명분을 앞세워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를 발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는 아직도 IS에 충성 맹세를 했거나 IS와 협력해 활동하는 군벌들이 대거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준비하는 것은 최근 친이란 군벌들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 바그다드 서부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와 아르빌 인근의 알하어 공군기지 2개소를 중심으로 공군과 특수부대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시리아 북부와 동부 지역 유전지대를 중심으로 다수의 소규모 주둔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철수할 경우 해당 군사시설들은 친이란 군벌들의 소나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는 지금처럼 아무 계획도 없이 미군을 철수시키면 치료 계획도 없이 환자를 거리로 내쫓는 꼴이 된다 라며 이렇게 철수하면 상황이 더 악화돼 그곳으로 돌아가려 할 때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 주둔 병력을 철수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친이란 반서방 선전 계정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공유되며
미국의 중동 패권이 붕괴됐다고 선전물로 쓰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어쩌다 이런 꼴이 됐는지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라크에 2,500명 이상의 병력, 그게 이제 2개 기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주로 특수전 작전 요원들 그리고 그들을 실어 나르는 공군들이죠. 그런데 이제 철수하겠다. 왜냐? 아니 지금 며칠 전에 이 알 아사드 기지 탄도미사일 12발 맞아버리지 않습니까? 15발 공격받아서 몇 발은 여기 했지만 12발을 맞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상자 발표를 안 해요. 굉장히 큰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최근 이게 이제 1월 초 자료인데 10월 17일 이후에 1월 초까지 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98번이나 공격받았다. 지금은 이제 120회 넘었어요. 그러면서 사망자도 나오고 심각한 중상자도 나오고 그러고는 이제 더 이상 사망자, 전사자 또는 중상자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걸 해결할 의지와 능력은 없고 그런데 계속 여기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어떡하냐?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냐? 이란이 있죠. 그래서 이란 그리고 이란의 조종을 받는 친이란 민병대들에 의해 미군이 쫓겨 나오는 건데 그 명분으로 자, IS 이거 다 토벌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도 돼. 이런 명분을 하는데 아니 IS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력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IS 이제 없으니까 우리 가도 돼. 이런 명분으로 떠나온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이 싱크탱크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죠. 당연한 소리인데 지금 이렇게 대책 없이 나오면 나중에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는 더 큰 비용이 든다. 좀 뭐 하는 짓이냐? 라는 건데 정말 미국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혹자의 분석대로 이제 중동 패권은 이란이다. 미국이 아니다. 라는 그 말이 딱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가디언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차는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표 잘 찍어야 됩니다. 자, 이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26일 유엔 안보리가 열리는데 뭐냐? 우크라이나 포로가 탄 수송기를 격추했어.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야. 이런 건데 그거 러시아의 자작극임을 제가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러시아 벨고로드 상공에서 수십 명의 송환 포로를 태운 러시아군 수송기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격추돼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해당 사건은 러시아의 자작극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스크바 시각 1월 24일 오전 11시경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와 가까운 러시아 벨고로드 인근에서 추락한 러시아 항공우주군 일류신 76D 수송기는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됐으며 러시아 측의 발표와 달리 항공기는 단 한 명의 포로도 탑승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정보를 취합해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콜로틸로프카 국경검문소에서 포로 교환이 예정되어 있던 우크라이나 포로 65명을 태운 수송기였는데요. 기내에는 포로 65명을 비롯해 승무원 6명, 호송요원 3명 등 총 74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수송기가 벨고로드 비행장에서 포로들을 내려줄 예정이었는데 우크라이나군 방공부대가 발사한 아이리스-T 대공 미사일 3발이 날아왔고 미사일에 피격된 수송기가 추락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해당 사건을 미친 야만적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은 러시아 조종사들은 물론 자신들의 동료들도 죽였다라고 성토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와의 그 어떤 협상이나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추락한 항공기 기체번호 RA78830은 벨고로드 비행장으로 들어오던 항공기가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동을 거쳐 벨고로드에 무기를 싣고 들어왔던 화물 수송기였고 벨고로드에서 이륙해 벨고로드시에서 동북 방향으로 약 60km 떨어진 코로찬스키 지역 북위 50도 85분 29초,
동경 37도 36분 00초 지점에 추락했습니다. 이 지역은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86km나 떨어진 곳으로 사거리 40km에 불과한 IRIS-T SLM으로는 여격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하르키우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배치된 바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방공 무기로는 이 지역의 러시아 항공기 격추가 불가능합니다. 결정적으로 해당 좌표 추락 지점에는 항공기 잔해들을 발견됐지만 단 한 구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러시아가 사망했다고 밝힌 송환 대상 포로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미 모두 송환돼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젤렌스키 지도부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들의 오인 격추 사건을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조작한 사건인데요. 보는 눈과 귀가 이렇게 많고 오신트 분석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이런 황당한 자작극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 러시아 당국 그야말로 가소롭습니다. 인류신 76 수송기입니다. 이게 격추됐다. 여기에 65명의 포로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포로들을 벨고로드 공항에 내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버스 태워서 우크라이나에 돌려주러 가다가 맞았다 라는 건데 정말 기가 찹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추락기체 잔해가 있는데 이 추락기체 잔해를 보면 자, 동영상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아이리스-T 미사일에 맞았다라고 하는데 아이리스-T 미사일은 40km 날아가는 소형 미사일입니다. 열추적 미사일. 우리 한국 공군의 사이드와인더 같은 거. 사이드와인더 같은 거로 저 대형 수송기를 이렇게 그냥 박살을 낼 수 있을까요? 그거 없죠. 안 되죠. 그냥 미사일 맞았어. 그러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다 믿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그 소형 미사일로 그 대형 기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짓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추락기체 인근에 모인 러시아 차량들이 보이는데 여기 구급차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 러시아 내무군의 오몬 특수부대 차량들인데 구급차 하나도 없고 또 아까도 보셨지만 이 잔해들 속에 시신들이 없어요. 또 구급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시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소방당국이 밝힌 바로는 시신 2구를 수습했다라는 겁니다. 2구. 단 2구. 그런데 지금 여기 74명이 죽었는데 단 2구만 수습하면 맞습니까? 하다못해 옷자락이라도 양 사방에 지금 흩날려 있어야 되죠?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동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떨어지고 빵 터집니다. 예.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 중간 지점을 보시겠는데요.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꽝 하면서 화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화염이 점점 커지죠. 자, 그러면서 막 이 화면이 흔들리고 20초 지점에 보면 이 좌측 그러니까 이 화면으로 봤을 때 서쪽 상단에 뭔가 폭발 운이 화염 운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격추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격추된 지점이 저공입니다. 고공이 아니고 저공이에요. 그리고는 떨어져서 추락한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저공에서 미사일을 맞았고 그리고는 추락했다. 것이 성립되는데요. 미사일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이 고공으로 날아와야 40km를 날아올 수 있죠. 아이리스-T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저공은 더욱더 사거리가 짧아지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여기가 벨고로드시입니다. 벨고로드에서 동북쪽으로 6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86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 고가치 자산인 아이리스-T 발사할 수 있는 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국경에 그냥 갖다 붙여 놓을까요? 아니죠. 국경에서 조금 러시아군의 포병 사거리보다는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은 최소 100km를 날아왔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 하르키우에는 100km를 날릴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없어요.
여기는 IRIS-T, 분명히 러시아가 IRIS-T라고 했어요. IRIS-T 최고 사거리는 40km입니다. 그런데 격추된 지점은 국경에서 86km, 현실적으로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럼 도대체 이 비행기는 어디서 왔냐? 어떻게 됐냐? 자, 이 비행기의 항적 추적입니다. 이란을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통과하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관통해서 북상해서 키프로스 상공에 있는 것을 지금 포착을 한 건데요. 이때가 모스크바 시각으로 4시 오전 새벽 4시 7분입니다. 그 전날 이란에 왔고 그 전전날 아프리카 말리 옆에 있는 서아프리카죠. 부르키나파소에 무기 내려주고 그리고 이란으로 왔다가 그리고는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데 자, 사고는 11시에 터졌어요. 여기 지금 4시 새벽 4시 7분에 키프로스 상공을 통과해요. 여기에서 사고 지점까지 한 2000km 남았어요. 이때 속도가 시속 653km. 그러면 앞으로 3시간 이상을 더 날아가야 벨고로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벨고로드에 뭔가를 내리고 다시 이륙을 해서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왜? 공항보다 더 북쪽이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벨고로드 공항으로 착륙하러 갔다. 착륙하러 가다가 맞았다. 라고 했는데 벨고로드 공항에 이미 여기는 이 이란에서 북상해서 뭔가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륙하다 지금 맞은 겁니다. 1월 22일 그러니까 사건 이틀 전에 부르키나파소에 이렇게 똑같은 기체번호 여기 지금 지워져 있는데 이 그 해당 동일 기체가 부르키나파소에서 병력, 러시아 병력 100명 그리고 각종 장비 내리고 있는 사진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이러고는 이란으로 그 다음날 갔고 그리고 출발해서 사건 3시간 전에 벨고로드 공항에 내렸다가 뭔가 급유를 하든 조치를 하고 다시 이륙하고 맞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 타고 있는 이 병력들, 포로들 우크라이나 데려다 주려고 갔다 했는데 이게 지난 1월 3일 날 이미 교환되어서 온 포로들 명단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번 사고로 추락했다. 그래서 사망했다라고 밝힌 러시아가 밝힌 포로 명단이에요. 여기 생년월일하고 이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 줄 쳐진 이게 동일인들입니다. 1월 3일 날 이미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포로들을 비행기 태우고 가다가 1월 24일 날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네들이 뭐 실수든 고의든 격추를 해놓고는 적반하장으로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습니다. 기가 차죠. 자, 미국 물론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안보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상임이사국들 신인균의 국방TV가 제시한 이 영상 또는 다른 오신트들도 다 제시를 하겠죠. 이거 유심히 살펴보고 안보리에 러시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